덕성주님의 운명을 보는 기술 다음 페이지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질형 인간을 피하는 법. 교묘하게 말과 꾸민 얼굴에는 인이 없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래요. 세상에는 온갖 부류의 악질형 인간이 있다. 자녀와 부모가 그런 사람인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배우자가 되기도 하는 걸 보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아무리 악질이라도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다. 특히 여자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보다 보통 자기한테만 잘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밟고 일어서려는 자는 가까이 두면 안 된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어떤 이에게는 정말 고마운 평생의 은인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욕먹는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타고난 근본에 선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악질형 인간은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일단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무한 책임주의다. 무한 무책임주의다. 책임질 위치에 있어도 교묘하게 아래로 떠넘긴다. 누군가를 문책하거나 처벌해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여념이 없다. 좋은 투자처가 있어 지인들과 함께 투자한 K씨는 어찌어찌하여 돈을 못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악질형 인간이었던 K는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저 뒤에서 이간질하고 욕하면서 같이 투자한 지인들을 조종하여 감정을 북받치게 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정작 해결해야 할 때는 자기만 살짝 빠지는 야비한 면을 보였다. 결국 K씨를 제외한 지인들은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근본적으로 악랄한 근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마다 얼굴과 인생의 격이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과 명예의 문제를 떠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준다. 악랄한 근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려면 남을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등감과 시기심이 가득해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본다. 말쑥한 차림의 노신사가 회사에 불쑥 찾아와 회장 이름을 대며 급하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했다. 신입 경리는 그 말을 믿고 현금을 줬으나 뒤늦게 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게 된다. 1000만원 수표를 확인도 없이 현금으로 건네준 어리석음은 문책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부서 팀장은 본인이 700만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직원들에게 조금씩 받아 없었던 일로 조용히 마무리했다. 악질형 팀장이라면 이런 식으로 했을 리가 만무하다. 일단 급하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회사 자금에 대한 손실을 빨리 메꾸도록 으름장을 놓았을 것이다. 이런 인간형은 제밥에 관심이 많다. 조직 내에서 일이 벌어지면 그 안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득에만 관심이 있다. 단돈 10원이라도 챙기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 심지어 법인카드 포인트까지도 철저히 챙겨간다.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점에 포인트 카드를 만들고 각종 회의 등 식사할 일 있을 때 사람들을 몰고 간다. 이때 적립한 포인트로 가족과 식사하며 따뜻한 아버지 노릇을 한다. 얼핏 보면 악질형 인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성과도 잘 내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악질형 인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성과가 떨어진다. 악질이 없어져야 조직 내 화합과 생산성이 높아져 조직 성과를 향상시킨다. 악질은 동료 직원의 업무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직 목표 달성을 방해하며 전반적인 성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협력을 강화하며 조직이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악질형 인간을 철저히 추려내야 한다.
이런 부류는 주인의식과 주인을 구별하지 못한 채 주인 행사하기 바쁘다. 이를 추진하고 잘못되었으면 분명 책임이 있지만 자신이 마치 감사인 양 비난하기에 바쁘다. 여러모로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인간형이다. 그런데 악질은 잘 웃는다. 그 웃음에 속으면 밝게 웃는 표정 속에 가려진 악랄함을 맛볼 수 있다. 잘 웃는 얼굴이라도 가만히 보면 악마가 보인다. 혐오스럽고 건방지고 사납고 무서운 사냥개 같은 얼굴 표정을 보면 두려움마저 느껴지기도 한다. 따라서 감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상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감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상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나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눈매도 매서워지지만 대화를 할 때 평소에 잘 보이지 못한 무서운 눈빛이 보인다거나 얼굴 전체의 이미지가 마치 악마를 연상케 하는 사람이 있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표정 속에서 그 악질의 진면모가 드러날 수 있다. 그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망상으로 얼룩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살아도 제딴의 선인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이런 인상의 종착역은 항상 비루하고 천하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속만 챙기느라 주위 사람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며 뱉었던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자신의 운을 깎아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복함은 가족과 지인에게도 전해진다. 이런 자는 가까이 두지 말고 주변에 소개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단 악질 주변에 얼쩡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악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함께 살아온 가족, 지인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둔 과오로 자신의 운을 펼 기회조차 갖지 못하기도 한다. 고정 관상서에서 말하는 악질한 관상은 아래와 같으니 잘 살펴보고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1번 눈빛이 흐리고 산만하며 늘 초점이 없거나 곁눈질이 습관이 된 자는 교활하고 신뢰하기 어렵다. 2. 입이 삐뚤어져 말할 때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자는 거짓말이 많고 남을 해친다. 입술이 지나치게 얇은 자는 인정이 박하고 냉혹하다. 3. 코가 휘어져 있거나 콧날이 너무 얇으면 재물에 집착하여 비겁하다. 4. 광대가 뾰족하게 튀어나왔으나 살이 받쳐주지 않으며 권세욕과 남을 제압하려는 기질이 강하다. 5. 얼굴이 늘 음울하고 웃음이 가식적이며 눈빛과 따로 놀면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는 평생 피해를 준다. 입으로 법을 말하나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법구경. 위선자는 얼핏 보면 허우대 좋고 멀쩡하게 생겨 참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인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정겹게 인사하는 좋은 사람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그 뒤를 보면 구려도 그렇게 구릴 수 없는 비루함으로 가득 차 있다. 출세와 이익을 위해 가까운 동료나 선후배를 배신하고 가장 윗선의 라인을 잡는 데만 급급하다. 업무와 무관한 온갖 소문까지 윗선에 보고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를 윗사람에 대한 충성이라 착각한다. 후배들에 대한 관심은 애초에 없으니 사람에 대한 애정과 통찰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언제나 아래 직원은 무시하고 윗사람에게만 사력을 다한다. 대화도 윗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윗사람이 하는 말에 숟가락을 얹어 교묘하게 맞장구 친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 코스플레이를 하니 엮었기 그지없다. 자신의 출세에만 급급하여 다른 사람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즉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고 피곤하게 만드는 타입이다. 덩치만 크지 하는 짓은 조무래기 같다. 이런 거짓이 몸과 마음 전체에 내면화된 타입은 한순간 관상으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다만 코가 구부러져 있거나 좌우 눈 크기가 심하게 다르거나 좌우 균형이 조화가 맞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에 능하고, 눈이 작고 매우 동그란 경우도 믿기 힘든 상이다. 위선자 타입은 천천히 지켜보면서 음성과 말버릇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한숨부터 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강자와 약자를 대할 때 태도가 너무 달라서 보기 불편할 정도인 사람이 있다면 대개 인생 초년운을 나타내는 이마가 발달하지 못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야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자는 근본이 되어는 마음의 상이 바르지 못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삐뚤어져 있다. 겉으로는 항상 바르고 옳게 행동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궁창 냄새로 가득 찬 사람이니 조심해야 한다. 위선자의 부류는 그 이면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고전 관상서에 말하는 위선자 관상은 아래와 같다. 눈, 입은 우수나 눈이 웃지 않는 자는 입은 꿀과 같으나 속은 칼과 같은 간사한 사람이다. 눈빛, 말투는 온화하나 눈빛이 어둡고 탁하면 말과 마음이 다르다. 3. 눈과 눈썹, 눈과 눈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속임수가 많다. 멍청한 사람도 일단 피하고 보자. 바보상.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음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곧 큰 어리석음이다. 법구경. 인생은 어찌 보면 바둑과 같다. 상대의 수를 읽고 그것에 대응하는 수를 두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은 타고난 천성, 지혜와 교육으로 만들어진 지성으로 정해진다. 때로 심사숙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고 빨리 선택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도 많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멍청함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세상에는 멍청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거기에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정말 답이 없다. 방향 감각 없이 오직 근면함으로 무장된 이들은 결국 노예의 삶에 가까워진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지런하게 살았다며 스스로 위로하고 다독인다. 이런 사람을 가까운 인연으로 두지 않는 것도 성공한 인생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다. 방향 없이 오직 근면함으로 무장된 이들은 결국 노예의 삶에 가까워진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입술이 심하게 두꺼워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벌어져 있는 입은 입술이 심하게 두꺼운 입술이래요. 입을 다문다고 다물었는데도 벌어져 있는 입을 가진 자가 바보상에 가깝다. 눈썹과 눈썹 사이인 미간이 적당히 넓으면 화끈하고 대인관계도 좋은 길상이지만 지나치게 넓으면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할 수 없어 끝이 약한 멍청한 상이다. 미간 사이가 넓거나 입술이 너무 두껍거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 뭘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딱히 목표도 없고 뭔가 크게 바라지도 않는 타입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또 얼굴 전체의 좌우대칭. 얼굴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이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도 멍청한 상이다. 살이 분별이 잘 되지 않아 웃지 않을 상황에 웃고 말하기를 하기 전에 실없이 웃는다. 이거 난데. 살이 분별이 잘 되지 않아 웃지 않을 상황에 웃고 말하기 전에 실없이 웃는다.
이런 멍청한 사람들은 교통사고처럼 예고 없이 다가온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지만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딱히 뭐라고 탓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다. 이런 타입과 만나면 당신의 소소한 행복들이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 고전 관상서에서 말하는 멍청한 관상은 아래와 같다. 1. 이마와 눈. 이마는 좁고 낮으면 어리석은 상이다. 눈이 멍하고 빛이 없어도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다. 입과 귀. 입이 크게 커서 늘 벌리고 다니는 자는 우둔하다. 귀가 뒤집히고 바퀴가 윤곽이 없으면 성격이 둔하고 융통성이 없다. 찰색은 얼굴에 빛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과 기운이 모이지 않고 얼굴에 윤기가 없는 자는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으면 인생이 바뀔까 명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적천수에는 형은 신을 따라 움직인다. 얼굴 모양은 꾸밀 수 있어도 내면의 기운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외모를 더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콤플렉스로 작용한다. 특히 여자의 경우 그런 외모 콤플렉스가 남자에 비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남자를 만날 때도 연애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행복한 결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까지 다양하게 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인생 전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으므로 흉터가 있다면 시술을 통해 없애주는 것이 좋다. 혐오스럽게 생겼거나 얼굴에 굉장한 콤플렉스를 가진 경우는 마음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하지만 나는 보통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사람은 모두 생긴 모습이 다르고 그렇게 생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절히 시술을 원한다면 이마와 명궁, 그러니까 미간 사이에 흉터는 제거하라고 권한다. 그 부위의 흉터는 후천적으로 생겼더라도 좋지 않다. 이마는 남녀 공이 인생 초년운을 보는 자리. 여자에게 이마는 명예와 남편복에 해당한다. 여자는 이마가 명예하고 남편복에 해당한다. 따라서 흉터나 기미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흉터나 기미가 있어도 안 좋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얼굴 살색을 보는데 피부톤의 윤기들을 보기 때문에 기미가 있으면 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 명궁이라고 해서 눈과 눈썹 사이를 명궁이라고 해서 좋은 기운을 받는 자리로 관상을 볼 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위다. 얼굴에는 역삼각형을 이루는 눈썹과 눈썹 사이의 명궁, 눈썹과 눈, 그리고 콧눈, 시선이 가장 많이 받는 자리이다. 그래서 역삼각형의 부위가 잘생겼으면 그 외의 부분이 못생겼더라도 미남이나 미인으로 보이고 그 부위가 비슷하면 서로 닮았다고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 그러니까 눈과 눈썹서부터 이렇게 그 코 부위까지를 관상에서 보면 첫인상에 그게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관상을 떠나 사람의 인상을 강렬하게 만들고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부위다. 항상 깨끗하고 상처 없이 관리해야 한다. 명궁에 있는 흉터나 세로 주름은 반드시 시술로 보완해야 한다. 이게 이제 명궁에 보면 세로 주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이랬을 때 눈썹이 양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모이면 생기는 주름입니다.
그리고 눈이 안 좋을 때도 생기는 주름인데 이게 그 명궁에 생기는 주름이 많으면 그 저기 뭐야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죠. 이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의미하므로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예로부터 명궁이 맑고 윤택하면 복록이 길게 이어지고 좁거나 칙칙하면 평생 장애가 많다고 했다. 상법대전에는 명궁은 100년 운명의 큰 줄기라고 하고 얼굴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핵심 부위로 여겨진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홍황빛이 나면 부귀공명은 이미 그 사람에게 와 있다. 남녀를 떠나 피부 빛깔은 생기를 띄어야 하고 안에서 빛을 발하는 느낌을 주어야 좋은 상이다. 피부는 상처가 없어야 하며 김이 잡티는 없는 상태에서 맑게 빛나야 한다. 오악이라고 불리는 이마, 코, 양쪽 광대, 턱의 5군데는 빛이 더욱 바래야 하는데 오광이라는 표현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기 오악이라고 하는 게 이마, 코, 광대, 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가 너무 큰다든가 아니면은 뭐 광대가 너무 크다든가 그러면 오악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에 맞게 저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저기 코가 너무 그 저기 명궁 밑에 바로 보면 콧대라고 하는 안경이 놓이는 그 저기 부분이 너무 주저앉아 있거나 이러면 40대 초반에 한번 이렇게 인생의 굴절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명궁의 찰색이 좋으면 실패를 피해갈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도 곧 해결되어 큰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 운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이마가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조상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내 후대까지, 턱이면 내 자손이니까 후대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가 이마, 그 다음에 그 명궁이에요. 명궁. 그러니까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복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명궁의 위치가 그 눈썹과 눈썹 사이, 콧대 바로 위를 보고 명궁이라 하고 오악은 이마, 광대, 코, 그리고 턱을 말합니다. 이 찰색 얼굴빛은 몇 가지 색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에 기초를 한 것인데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색이다. 파랑, 빨강, 흰색, 검정색은 흉색으로 파랑, 빨강, 흰색, 검정색은 흉색으로 보고 노랑만 길색으로 본다. 또 노란색 계통으로 홍색을 띄어도 좋은 일을 암시한다. 특히 윤기 있는 노랑과 홍색은 길색이다. 근데 이게 얼굴이 어떻게 파랄 수가 있지, 빨갈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얼굴색은 되게 그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하거나 이래야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느낌적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교수님 그 마이성법 그 강의하신 교수님도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어떤 빛깔을 나타나는지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색에 따라 조만간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안 좋은 사고가 일어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마 중앙과 눈썹 사이인 명궁, 눈썹 주변과 코의 색으로 명예나 재물운을 살펴보고 명궁하고 눈썹 주변하고 코의 색깔로 코는 재물운이고요. 눈썹 사이 쪽으로 보는 거는 이제 명예 부분을 보기도 하고 엄이라고 그래서 눈 옆에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연애운을 볼 때 이쪽으로 봐요. 이렇게 이쪽과 이쪽으로. 그리고 재물운을 보면 코로 봐야죠. 코. 그리고 콧등에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빨개진다 이러면은 돈 나갈 일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고.
눈끝, 어미와 눈 주변의 색을 살펴 연애와 결혼 생활을 알아볼 수 있다. 좌우 눈꼬리 부분의 색이 연홍빛으로 변하면 새로운 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부부관계나 연애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는 눈꼬리 부분 연홍빛으로 새로 변하면, 그러니까 기미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 이렇게 기미가 들어서는, 가장 많이 들어서는 게 이게 그 볼 부분, 광대 부분 해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마 부분에 기미가 끼기도 하고, 이랬을 때는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얼굴 피부톤 자체에서 혈색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목구비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혈색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얼굴빛이 좋으냐. 보면 이제 쉽게 보면 우리 사람들 만나면은, 만나서 처음 보면 너 요즘에 얼굴 좋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그냥 느낌적으로 이렇게 그 한눈에 볼 수 있고, 얼굴이 나는 검은색 얼굴인데요 뭐 이래가면서 피부톤이 어두운 톤인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 그 어두운 면에서도 그 샤워하고 나와서 물기 촉촉할 때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 기본색에서 피부 그 윤기가 나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지만 청색이나 적색 또는 젓갈색을 띠면, 청색이나 적색, 젓갈색을 띠면 가까운 미래에 부부 또는 이성에 문제가 생겨 이혼이나 이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미라고 하는 이 눈썹 옆에 끝에를 보는 거, 이마는 남녀 공이 명예의 직업을 나타내고, 여기 보면 이게 이마가 명궁 위에 얘기하는 거고, 명궁 위에 이마 그러면은 명예나 직업을 나타내는 거고, 여자의 경우는 남편 운도 드러난다. 여자에게 남자는 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이마에 흑색이 보이면 남편 운이 불길해져 마음에 고통이 올 수 있는 징조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윤기가 있는 자색이 보이면, 가장 중요한 건 윤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일이 잘 풀리게 된다. 남자의 경우 이마가 검은색이 보이면 실직할 위험이 있다. 여자들은 흰 얼굴을 선호한다. 물론 귀부인의 관상의 조건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얼굴색이 있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하얗게 만드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얼굴색은 자연스럽게 두고 얼굴빛에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얼굴 전체에 윤기가 흐르는 홍황색이 빛나면 부귀공명은 이미 그 사람에게 와 있다. 눈빛도 그렇지만 얼굴이 빛나면 그러하다. 얼굴빛이 곧 운빨이라고 생각하라. 얼굴에 윤기가 있어야 운이 따른다. 그러니 당신의 운명을 바꾸려면 화이트닝을 버리고 브라이트닝에 신경 써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를 열려 있으니 누구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상도 바뀌고 기운이 찾아오는 법이다. 성형이나 메이크업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거, 조급함이 없는 거. 그래야만 얼굴빛도 바뀌고 모든 거를 차분히 보기 때문에 판단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